자, 전 강좌에 이어서 임업 경영 특성과 경영 요소, 지금 나가는 게 이제 경영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 강좌에 배웠던 것이 그 노동이죠. 그래서 이 임업 노동에 대한 종류, 특징 이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임업 노동을 향상시키는 방법 요까지를 지난번에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임지라는 것이죠. 이 임지라는 건 뭐였어요? 자본주의와 더불어서 무슨 수단이다? 생산 수단이다. 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임지가 갖고 있는, 즉 나무가 자라고 있는 땅을 갖다 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임지에 제일 먼저 할 것이 임지의 특성을 봐야 되겠죠. 그럼 임지의 특성은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그 노동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 임지는 또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험준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넓고 험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째, 그러니까 이게 넓고 험준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집약적 작업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지대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집약적 농업이 집약적인 작업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앞서 했던 건 척박하고 한랭한 곳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한랭한, 너무 한랭한 기후 때문에 이러한 그 기후성에 의해서 대체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다른 산업에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대체성 자체가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임지는 수직적 분포에 따라서 생육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임지의 수직 분포, 요게 생육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왔을 때 그 다음에 고산지대 각각 나무에 뭐가 다르죠? 수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수직 분포에 따라서 뭐 고산림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에 따라서 이 수종의 분포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 수목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넓고 험준하고 지대가 높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는 뭐에 따라서 좌우되냐면 이 경제적 가치, 이거는 접근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접근성이라는 건 곧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교통의 편의성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통 편의시설. 그래서 임지의 경제적 가치는 접근성, 즉 왜 그러냐면 앞서 배웠던 것처럼 운반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경우를 가져갈 수 있겠고요. 다른 토지에 비해서 개별 단위, 소위 단위 면적당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적은 자본 가지고 경영할 수 있다는 것, 적은 자본을 경영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가 되지 않습니까? 대개다 매매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매매성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잘 되지 않고 왜 그렇게 되냐? 대개 이거는 이제 고정자본, 우리가 쓸 때 고정자본이므로 그 자본 투자한 자본 회수가 어렵죠. 그래서 고정자본성으로서
내가 투자했다면 그 투하 자본의 회수가 어렵다. 회수가 좀 낮다,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임지는 임업 외 용도로서 바뀔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서도 다양성은 띌 수가 있습니다. 왜? 임업 외로다가도 뭐 할 수가 있어요? 용도 변경 가능하다 이거죠.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자산 보유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자산 보유 수단성. 왜냐하면 임지도 뭐의 일종이요? 부동산 일종이죠. 부동산 일종.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지는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임지 자체는 소비되지 않죠. 그러니까 소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적게 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의 임지 때문에 이러한 특성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요게 시험 문제 보면 알 수 있겠죠. 임지의 무슨 성? 생산성. 뭐가 있냐면 여기는 생산성 자체를 갖다 비교하면 크게 세 가지로 비교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노동 생산성이 있겠고요. 따라서 나타난 즉 임지 생산성은 두 번째는 토지 생산성. 지금 임지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지에 대한 특징을. 다음 세 번째는 제적이란 말 갖다 볼 수 있죠. 그 부피, 총 평균 생장량 볼 수 있겠습니다. 생장량.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꼭 좀 여러분 상관관계를 아셔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노동 생산성이란 말은 뭐라 볼 수 있느냐? 노동 한 단위에 얼마나 수익을 얻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노동 한 단위당 수익성을 갖다 따지는 것을 노동 생산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결국 공업에 비해서는 노동 생산성이 어떻다고 볼 수 있어요? 낮죠. 어디에 비해서? 공업에 비해서. 그래서 이 임지 같은 경우는 그 공업 분야에 대해서 그 생산성을 갖다 적용하는 거지만 임지는 그 토지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임지는 오히려 뭐를 갖다 강조하냐면 이 토지에 대해서 생산성을 갖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대개 뭐가 있냐? 생산물의 규격화, 기계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건 공업에서는 잘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농업은 이러한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노동 생산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업은 반면에 공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 노동 생산성에 의한 것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생산물을 규격화한다든가 기계한다든가. 그런데 임지에 대한 생산성을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은 뭐 규격화 기계화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생산성이 낮고. 두 번째, 토지 생산성. 단위 면적당 수익을 갖다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토지 생산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로다 볼 수 있냐면 화폐 수익이 있었는가를 갖다 계산한 방법하고 또 평균 물질 생산이 얼마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여기는 뭐로다 하느냐?
토지 생산성은 잘 알아두세요. 토지 생산성은 평균 물질 생산량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로다가 화폐 수익이 아니라 이건 화폐 수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폐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뭐로 따지느냐? 평균 물질 생산량으로 계산하는 거죠. 평균 물질 생산량으로 계산한다. 이것으로써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할 때. 그러면 이와 같이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결국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 재적 총 평균 생산량이 가장 높은 때에 벌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제 날 때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토지의 생산성을 갖다 높이려면 알겠죠? 그 토지의 생산성을 높인다. 그러면 재적 총 생장량이 어떤 때 가장 높은 시기에 이 시기에 뭐라면 나무를 잘라야 된다. 벌채야 된다. 그래서 벌채 시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클 때다. 이게 시험문제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그 교재 관점에서는 뭐로 설명하고 있어요? 재적 총 평균 생산량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그 평균 생산량이 뭐고, 재적 총 평균 생산량이 뭐냐? 우선, 우리가, 평균 생산량이 바로 뭐냐? 볼 수 있겠죠? 그 평균 생산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 부피, 총 부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적이란 말은 뭐예요? 이 재적이란 말은 나무의 총 부피를 갖다 하는 거죠. 부피, 재적. 그래서 나무의 부피. 싸울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재적이래요. 재적 총 평균 생산량 그랬는데, 그럼 평균 생산량이란 건 총 재적을, 이거는 총재적을 뭐로 나눈 거예요?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연형으로 나눈 겁니다. 연형. 나무 나이, 이거로 다 나눈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평균 생산량이라는 자체는 뭐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이 되냐면, 그 벌기, 언제 벌채할 거냐 하는 벌채 시기가 있죠. 결정하거나 또는 수확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확. 그래서 1년 동안의 생장량인 연 생장량 중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평균 생장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생장량이라는 것은 총재적에서 연형인데, 요거는 우리가 작년기,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이 기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그 성장하는, 기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 기수에 따라서 각각 뭐라 볼 수 있어요?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대개 보면 뭐라 볼 수 있어요? 유령기, 장년기, 성숙기, 이런 형태로 본다면, 결국, 장량기 이전에는 그 연평균량보다 적지만, 연평균량보다 적지만 평균 생장량이 최고점을 지냈다. 그럼 최고점을 지냈다면 거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후에는 항상
그렇죠? 생장량보다 뭐가 나타난다?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교재 도표를 갖다 보면 이런 형태로 해놨죠. 자, 여기는 우리가 생장량. 그러니까 부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제곱미터로 표시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수령, 연수가 몇 년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제적 연성장, 그러니까 연생장, 제적 연생장 하는 것을 이와 같이 근거로 나타나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자, 대신 제적 총, 제적 총 평균 생산, 그 형태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개별적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성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아기를 거쳐서 또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기를 거쳐서 그렇죠? 노령기까지 가기까지. 자,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개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소위 키가 크고 몸이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정 수에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가 될 수 있어요? 나무도 노화되고 고사되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도 우리가 뭐 뼈가 빠지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키가 줄어드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건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는 평균 생산량은 똑같이 연상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다가 다 컸다 그러면 사람의 일정한 평균치가 있겠죠. 그럼 그 평균치까지 가져가고 그 다음서부터는 점점점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그 연 생산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사실만 알면 돼요. 뭐가 있냐면 평균 생산량 최고점, 평균 생산량 점선이죠. 최고점이 연 생산량과 일치하는 점, 요 점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그 임업 경영 원칙 중에서 생산성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알겠죠? 요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제적 총 평균 생산량이 가장 클 때, 요 시기에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벌채를 하는 거다. 그래서 뭐가 관련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산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 하나의 인목 또는 인분이란 건 되게 뭐를 갖다는 거예요? 나무가 나이가 비슷비슷한 정령기라든가 또는 종류라든가 이런 걸 묶어놓은 숲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 해요? 인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분에 대해서 성장조사를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난다. 그래서 그 비슷한 결과에 대한 숫자적 개념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데 그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상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유아기에서부터 점점 커가죠. 그죠? 그러나 일정 시점 되면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남성 여성들은 평균적인 키의 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정 수명량이 있으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걸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자본재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재. 이 자본재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본재의 이제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도.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정자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동자본제가 있습니다. 고정자본제와 유동자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고정자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한번 봐봐야 되겠죠. 그거는요, 임목의 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임목 축적. 요게 고정자본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기계, 나가서 운반시설, 또는 뭐가 있어요? 소위 제재 설비가 있겠죠? 제재 설비. 제재 설비. 제재 설비라는 건 잘 아시죠? 나무를 갖다 뭐 하는 거예요? 다듬고, 즉 우리가 갔을 때 강목이나 기타의 목재로 만들기 위해서 켜는 이런 걸 제재 설비라 하죠. 또 임도.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임도. 그래서 임도 같은 경우는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방법 중에 대표 하나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또 나가서 임목 있습니다. 임목. 임목 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자체에서 뭐가 없느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고정자본제에 주의할 것이 뭐가 있냐면 토지, 소위 우리가 쓸 때 임지죠. 임지는 대체로 임지는 제외한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고정자본제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반 농림업과 달리 그러니까 일반 농림업 자본장제들은 다른 자본제 달리 고정자본제에 뭐를 제외한다? 토지를 제외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동자본은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종자가 있겠죠. 종자, 씨앗 같은 종자가 있겠죠. 또 묘목, 묘목 나가서 약재, 비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서 같은 데 가장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고정자본제냐 유동자본제의 구별, 다음 중 고정자본 유동자본제의 구별, 또 고정자본제끼리 묶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런 건 꼭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다음 중 자본제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주의할 내용이 자본제가 아닌 걸 고르시오 그럴 때 주의할 것이 만약에 이런 것은 자본제가 아니죠. 노동자 같은 건 자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자본제 있는데 가장 농업 경영의 기본이 되는 것이, 농업 경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죠? 경영의 기본이 바로 이거 임목이요. 농업 경영인데 임업 경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임목입니다. 그러면 임업 경영의 기본이 되는 대상인 임목인데, 자, 임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임목 축척입니다. 축척. 축척이란 건 줄이라는 뜻이고, 축적 쌓는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임목 축척이라는 소리가 바로 뭐냐? 그것을 개념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임목 축적의 개념을 파악해야 된다 볼 수 있어요. 그 임목 축적이란 말은 원래 임목이다 하는 것을 보면, 임목은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죠? 어린 종자나 씨앗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씨앗 또는 묘목.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유동자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임목 생산 하는 자본.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자 종자나 묘목에서 그렇죠? 묘목에서 성장해서 계속적으로 목재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목재를 생산하는 것, 이걸 갖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본으로 볼 때, 이걸 이렇게 계속 목재를 생산하는 걸 자본으로 볼 때 뭐라 그러냐면 임목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축적도 뭐의 자본이냐? 고정자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자본? 고정자본. 그러면 임목은 어디를 매개로 하죠? 임지를 매개로 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임지 매개로 하는데 뭐 임지에는 뭐가 있어요? 물, 광선, 탄산가스는 자유재가 있겠고 노동이 계속 생산하는 것으로서 부피를 증가함으로써 임목축적도 뭐가 됐어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임목축적은 뭐에 따라 다르죠? 자, 이 임목축적은 특징이 있어요. 수종마다 다르죠. 왜냐하면 이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계속 생산성, 목재 생산성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땅이 어떤 임지냐, 아니면 또 작업종, 또 정령기, 벌령기,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목축적의 성질, 모양 비슷한 목재를 자체로 계속 생산하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계속 생산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생산. 그럼 만약에 계속 생산이 안 된다. 만약에 계속 생산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 안 되면 고정재가 아니라 무슨 재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 봐요. 이게 계속 생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럼 무슨 가로 가야 돼요? 유동재로 가야 되겠죠. 유동자본재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채기 전에는 임목을 벌채한다. 그럼 벌채하기 전까지는 고정. 그럼 뭐예요? 이미 생산을 못하는 건 벌채네요. 그럼 벌채했다는 건 뭐로다 볼 수 있어요? 유동자본재로 본다. 이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생산기를 잃었죠. 그걸 갖다 이야기. 그러면 그때는 무슨 자본재로 강조해야 돼요? 유동자본재로 봐야 된다. 무슨 자본재? 유동자본재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목축적은 그 재적 성장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재적은 그 생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느냐? 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해마다 재적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 과정 속에서 아울러 생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장에는요, 첫째, 재적 생산이 있어요. 재적, 나무 부피라는 걸 했죠? 그러니까 결국 나무의 지름, 나무의 높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나무의 높이, 또 나무가 있는 지름. 그러니까 나무는 역시 위로다도 성장하고, 위로다 성장하고, 옆으로 둘레도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뭐야? 재적 생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횟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재적 생산은 증가하는 거죠. 그럼 재적 생산은 생장에 의해서 임목 부피가 뭐하죠?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재적 생장이라는 것은 양적 증가를 의미하는 거죠. 양적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적 증가, 양적 성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형질 성장이 있습니다. 형질 성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지름이 커졌어요. 그 여러분들 나무의 지름이 커졌다. 그 나무 무늬가 아름다워지고 품질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무 무늬라든가 또 나무의 질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제정면당 목재의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형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등기생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 등기생장이란 건 무엇을 갖다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물가 상승, 도로 철도 개설 같은 운반비가 절약됨에 따라서 알겠죠? 이거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개설 등에 의해서 운반비가 절약되죠. 그러면 이런 것에 의해서 결국 상대적으로 임목가격이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 가격 상승. 이런 걸 가져올 수 있고, 우리 규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뭐가 있느냐? 하나가 여러분들 가격 상승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 생장. 그 가격 생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어느 기간 임목 가격이 변동되는 거. 어느 기간 안에 변동되는 거. 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를 갖다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임목 축적은 해마다 뭐가 되겠죠? 재적이 성장해. 나무가 계속 지름의 크기가 가져가요. 그러면 형질도 성장하죠. 나무 무늬, 물결, 질, 그렇죠? 이런 것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뭐가 있어요? 도로 개설되고 운반비 뜨니까 상대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가격 생장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농업 경영과 마찬가지겠고, 뭐로도 치면 고정자본제로 지속되죠. 여러분들 보면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시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를 갖다 먹는다. 대동물, 그렇죠? 또 우리가 식물도 대식물, 이런 걸 작년기가 지나면 해마다 어떻게 돼요? 가치는 떨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큰 것도 너무 크다 보면 나중에 보면 폐쇄, 노쇠화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자, 오랫동안 가치가 지속되는 특징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점차적으로 산림 전체 가치가 가격이 점차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목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거기에는 또 생장이라는 게 있다. 생장은 나무가 성장에 따라서 형질도 등기도 이루어지는 것, 즉 올라간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자본 장비도가 있습니다. 그럼 자본 장비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파악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본 장비도라는 것은 경영할 수 있는 자본을 갖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 경영 자본이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 수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본하면 예를 들어 캐피탈 그러니까 이제 K자로 다 표시하죠. 근데 여기는 사람 수니까 되게 이제 N자로 다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그 자본 장비도라는 것은 뭐라 볼 수 있어요? 결국 N분의 K, 그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N분의 K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경영종사 1인당 자본액으로서 가정하는 자본 장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조상자 1인당 자본액, 그렇죠? 그걸 자본 장비율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 자본액에서는요, 유동자본을 뺀 고정자본수로 나눈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를 갔어요? 유동자본을 빼고 무슨 자본 가지고? 고정자본 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자본액에서는 유동자본을 빼고 무슨 자본을 갖다 짓는다? 고정자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고정자본에는 또 뭐가 빠진다 그랬어요? 토지가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소득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소득, 우리가 이제 Y로 표시하죠. 그럼 소득은 일반적으로 경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렇죠? 조수익에서 경영 조수익에서 마이너스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비 뺀 거죠. 그 경영비는 그 자체가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 경영비는 중간 재비와 뭐가 있어요? 고용 노동비. 그래서 소득은 경영 조수익에서 경영비, 중간재비 플러스 고용 노동비 이걸 뺀 것을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1인당 소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1인당 소득, 즉 1인당 생산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1인당 소득, 다른 말 쓰면 1인당 노동 1인당, 그러니까 1인당 노동 생산성이나 마찬가지겠죠. 이것은 뭐로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소득을 갖다가 뭐로 다 나눈 거 볼 수 있어요? 경영자 수로 다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같은 말이니까 뭐가 될 것이냐? Y는 소득이죠. 뭐로 나눈 거예요? 경영자 수로 다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보면 소득과 Y와 소득과 또 경영자 수 N, 그렇죠? 경영자 수 N. 자, 경영자 수 N. 또 자본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결국 이걸 갖다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인당 소득. 자, N분의 Y는 이게 뭐예요? 1인당 생산성이죠. 1인당 생산성은 뭐나 마찬가지면 N분의 K나 마찬가지다. 즉 N분의 K. 이건 뭘 갖다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N분의 K는 여기 자본 장비도죠. 그러니까 자본 장비도라는 것은 경영을 경영하는 자본을 갖다가 뭐로 나누는 거죠? 사람 수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거 곱하기 뭐가 될 수 있냐면 자, 여기 Y분의 K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Y분의 K는
자본 생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무슨 선생을 한다? 자본 생산성. 자본 생산성. 그래서 자본의 운영 상태, 즉 자본 생산성을 Y=K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거네요. 1인당 노동 생산성은 장비도 곱하기 자본 생산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자본 장비도니까 이런 형태가 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봐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자본에 대한 것을 만약에 자본이 줄어든다. 그럼 자본이 줄어든다. 우리가 봤어요. 여기 뭐 이게 자본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럼 결국 자본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뭐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그럼 자본과 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관점에도 마찬가지겠고요. 자본이 많아지면 자본 장대도가 그만큼 커지고 자본의 효율은 그만큼 뭐 해야 돼요? 자본의 효율, 이거 자본은 생산성이죠. 이거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뭐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방금 했던 자본이 커지면 자본은 뭐예요? 자본은 K, 캐피탈. 자본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자본이 커진다는 것은 자, 이놈이 크면 생산성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장비들은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나누니까 높아지겠죠. 이런 상관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자본이 적어지면 자본이 적어진다. 그러면 뭐는 자본 효율성은 커지지만 자본 장대도는 낮아진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자본 장비도와 그렇죠? 그러니까 인목 축적, 네, 자본 효율성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소득도 뭐가 된다?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 적절하게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된다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율이 높아지는 또 생산량이 많아지거나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걸 통해서 어떻게 경영 관리할 것이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임업경영의 생산 요소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적인 의미는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냐. 그런다면 우선 임업경영 생산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느냐. 노동의 종류, 분류, 노동의 특성, 이거와 노동 생산을 높이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는 임지. 그럼 임지의 특성. 그렇죠? 임지의 특성. 그래서 임지의 생산성 관련된 특히 토지 생산성, 노동생 낮고 토지 생산. 그래서 토지 생산성 중에서는 제적 총 평균 생장량.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생산성이 높이려면 제적 총 평균 생산량이 가장 클 때, 요때 벌채하는 시기다. 그래서 같아지는 시기가 벌채 시기다. 꼭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뭘 갖다 볼 수 있으면 이제 자본재. 그래서 자본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가 고정자본재와 유동자본재. 거기는 임지는 들어가지 아니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업경영이라는 중에서 임목 축척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임목 축척이라는 것은 계속적 생산성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 만약에 해서 여기 임목이 목적인데 임목이 생산이 끝났다. 그러면 고정이 아니라 뭐가 된다? 유동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목 축척은 해마다 재적이 성장하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될 수 있어요? 아주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그렇죠? 소위 그 아름다워진다 소리를 짜았는데 제가 형질 생장이 될 수 있고 또 등기 생산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자본 장비도, 그럼 자본을 임업경영으로 다 나눠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한 경영을 가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내용만, 다른 거 엄청 많더라도 제가 이 중에 중요한 내용만 펼쳤으니까 그 내용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오고 또 그 위주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산식 나온 거 그렇게 유념해 두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